안녕하세요. 브라질의 손정수입니다. 오랜만에 또 브라질 소식을 전하려고 카메라 켰습니다. 요즘 브라질 경제 이런 또 정치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제 요즘에 개인 페이스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채널이 있었고 또 블로그, 유튜브도 있었지만 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좀 많이 못 올리고 있습니다. 일단 브라질에 대한 경제가 요즘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 경제는 제가 보기엔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되살아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연간 물가 상승률은 이제 4%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4.06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이런 가격이 많이 변동이 없고, 또한 1월부터 올 상반기에 4월까지 130만 개의 이 기업 이런 기업 창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30만 개 어마어마한 숫자죠. 같은 기간 한국은 1월부터 3월 사이에 33만 개 정도 창업을 했다고 하니 그와 비교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제 그런 창업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도 잡혔고 물가도 이렇게 성장성이 있지만 다른 면으로는 어려운 점이 브라질의 이 교육 수준이 지금도 초등학교 2학년에 이런 해독 능력, 그러니까 이제 글을 쓰고 읽을 줄 아는 게 한 10명 중에 4명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야, 4명이면 40% 정도는 아직 글을 못 깨달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6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명에서 4명을 줄었으니, 60%, 40% 줄었으니 이제 많이 이게 줄은 거고요. 이거 설명하는 이유는 브라질 시장이 크고 가능성은 있지만 여러 가지 교육이나 또 인프라나 여러 가지 제도나 문제가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력적이니까 무조건 브라질로 달려가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조금씩 알아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용하여 또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겁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브라질에서 가장 1위를 달리고 있던 가구 매장 턱앤스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8년도에 프랑스 사람들이 브라질에 와서 살다가 보니 가구를 이렇게 사고 팔고 하다 보니 이게 큰 돈이 되어서 유명한 이런 가구 매장이었는데 얼마 전에 나온 뉴스에 의하면은 이게 거의 파산 직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부터 계속 판매가 저조되고 있다가 팬데믹 때 잠깐 반짝하면서 장사가 잘 됐죠. 누구나 아는 것과 같이 팬데믹 때 집에 있다 보니 이왕이면 집에 있는 거를 좀 시장을 좀 바꾸자라고 해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 되살아나네 라고 해서 그때 그 기준을 잡아서 과감하게 투자하고 또 계획을 세웠더니 당연히 팬데믹이 물러가면서 그전부터 안 좋았지만 이 하락세에 들어오면서 요즘에 몇 개 매장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마리사라고 이제 80년대, 90년대 초만 해도 브라질에서 가장 큰 여성 의류를 판매하던 매장이 올해만 한 90개 매장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당연히 누구나 같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자꾸 온라인 쪽으로 가니까 오프라인 매장을 유지하는 임대료나 직원 월급 내는 게 굉장히 비싸죠. 그러다 보니 지금 문을 닫고 있는데 이건 브라질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추세죠. 요즘에 SNS에서 많이 활용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요즘에 그러니까 자라라고 하는 이런 매장이나 이런 곳에서 파는 옷들을 보니까 알리익스프레스라든가 아니면은 여기서 많이 활성화되는 중국계 이런 셰인이라고 하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보면은 야, 우측으로 보내주는데 가격이 4분의 1밖에 안 돼. 이렇게 나오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 결국 사람들이 온라인으로만 더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온라인이 대세다. 그것은 꼭 아니라는 게, 그러니까 일단 시중 가격이 온라인과 또 이 오프라인인 게 한 3, 4배 정도 차이 나는 게, 그게 바로 브라질 코스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불짜리를 수입해서 여기서 한 1불 50불에, 한 2불에 팔면은 따봉인데, 시중에 있는 모든 세금과 또 이런 수수료나 이런 비용, 코스트, 그러니까 도난 방지라든가, 해커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브라질 코스트가 있는데 이걸 다 합치게 되면은 원가 1불이 소비자한테 가는 게 한 4불. 이건 항상 제가 주장했던 겁니다. 한 4불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옷가게에서 파는 게 다 3, 4배 정도 비싸게 파는 것이죠. 그렇지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사는 거는 그런 브라질 코스트가 없으니까 원가에서 조금 더 이익이 남아서 파는데 문제는 그걸 제대로 수입할 수 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한 명이 옷을 살 수는 있는데 욕심부려서 그럼 저기서 내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 10개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내가 한 개 내가 쓰고 9개 팔면은 야 내가 얼마나 돈을 버는 거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또 그걸 또 노리고 브라질에 가서 온라인 쇼핑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이게 한 개, 두 개, 내가 개인적으로 쓰는 건 통관이 되는데, 통관입니다, 통관. 이게 뭐 5개, 6개 되면은 이건 상업 행위로 인해서 한국의 그 납세자 번호, 뭐죠?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넣는 것과 같이 여기도 납세자 번호가 CPF라는 게 있는데, 이걸 등록해야 됩니다. 그러니 거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우체국에 오는 거를 일일이 검사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무사 통과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런 무사 가능할 걸 보고 그냥 사업을 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어찌됐건 요즘에 또 중국하고 브라질이 많이 이렇게 친해지면서 원래 이제 그런 쿼터제를 실시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오는 거 무조건 뭐 올려야 된다 뭐 하는데, 이게 너무 중국에서도 그렇고 브라질 온라인 매장들이 들고 나니까 이제 그 쿼터제 이제 시행을 만한다라고 좀 나왔고요. 또한 전국적으로 어느 주에 따라서 그 온라인으로 오는 물품에 대해서 이세미에스, 그러니까 유통세라고 합니다. 대부분 이세미에스라는 걸 뭐 31% 이상 매기는 것도 있었고, 이거 관세가 아닙니다. 유통세였는데요. 뭐 17%도 있고 하는데, 얼마 전에 주지사들이 모여서 17%로 동일하게 받자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17% 유통세 내고 또 거기다가 수입 관세 내고 하면은 때로는 제품 물가보다 배가 되는 세금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어찌됐건 온라인으로 지금 대세로 바뀌어서 지금 많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여기서 또 이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이런 경제적인 위기도 지나고 또 팬데믹도 지나면서 이렇게 이렇게 무인 점포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없이 물건만 갖다 놓고 이것도 하는데, 제가 보고 들은 이야기, 조사하는 것만 대충 말씀드리면은 라이센스라고 하죠. 프랜차이즈 이제 창업 비용이 한 5만 헤아리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0,000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10,000불만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느냐? 그게 아니라 한 3, 4만 불은 더 들어가는 게, 어느 자리를 임대하고 거기에 또 치장하고 그러니까 냉장고 이런 것도 넣어야 되고 컴퓨터 설치해야 되고 온라인 깔아야 되고 더군다나 물건을 채워야 되죠. 그러니까 한 3, 4만 불 정도 되는데, 보통 3, 4만 불 정도 되면은 한 달에 수익이 한 1,000불, 2,000불? 1,000불에서 1,500불, 한 2,000불 정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괜찮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하는데, 이거는 매장을 길거리에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브라질은 아파트 단지라고 있는 것은 한 동이냐, 두 동이냐, 세 동이냐, 네 동이냐 뭐 다르지만 대부분은 그 아파트에는 외부 사람은 출입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게 하나, 두 개 동 가지고는 거기 유통이 별로 안 됩니다. 근데 보통 뭐 세네대에서 뭐 500세대 산다, 뭐 600세대, 700세대 산다, 그러면 꽤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국에 한 5,000개 정도 매장이 있다고 하니까 요것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넌 돈 있는 분이라면은, 그러니까 자금 있는 분이라면, 요것도 내가 하면 되겠다 하는데, 뭐 어려움이 몇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국에 한 5,000개 정도에 깔렸으니까 얼마 정도 지나면은 모든 아파트 단지에 이런 식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시장이 이제 딱 차면은 더 이상 이제 뚫고 들어갈 것이 없으니까 지금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도난율도 있다고 하는데, 저도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이 무인 점포에 대해서 이런 물건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돈 안 낸다는 거죠. 근데 100% 잡아냅니다. 100%. 제 경험입니다. 제가 했다는 건 아니고, 저도 지금 사는 아파트 단지에 이런 이사라고 해서 같이 이제 주민대표와 이제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 보고한 거 보면은, 우리가 아는 뭐 카메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어서 누가 하나라도 들고 나가면 다 잡아냅니다. 그러면 그 주민을 불러다가 왜 안 냈냐? 그러면 대부분, 나 냈는데 카드가 에러가 난 것 같다. 또 하나는 잊어먹었다. 아까 내려고 했는데 까먹었다 등 여러 가지 이유인데 100% 회수가 가능합니다.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브라질은 지금 잘 돌아가고요. 또한 미국과 유럽 또 한국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팬데믹 초기에는 브라질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반성이 아니라 설명드리면은, 왜 비판했냐면은, 정부가 무능력하게 제대로 안 하는 것도 있었지만, 외국에서 보는 게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좀 어려우니까 브라질로 가면 천국이다라고 너무 무분별하게 그냥 너무 낙천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제가 꼬집어 준 거고요. 요즘에는 제가 예전부터 그랬지만 브라질 큽니다. 땅이 크고 90% 이상이 다 내수 시장이고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이제 돌아가고 있고요.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기 와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달라지겠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한 동영상을 보시고 연락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연락 주십시오.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은 뭐 시간이 된다면 만나서 제가 상담도 해드리고, 또 필요하시면 또 뭐 사업 파트너도 연결해드리고, 뭐 될 수 있는 대로 도와드릴 수 있는 건 하고요.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데에서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브라질 소식으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2023년 6월 첫째 주 잘 보내시고요. 우리 힘차게 삽시다.
파이팅!